반갑습니다. 여러분, 전파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굉장히 더워졌죠. 그래서 선풍기 구매를 많이 고려를 하실 텐데요. 저는 뭐 단연간 이제 선풍기를 사서 쓰고 뭐 여러 개들을 검토하면서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어떻게 하면 좋은 선풍기를 살까에 대해 생각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고 한번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선풍기는 작동 원리로 봤을 때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AC 모터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고 DC 모터로 돌아가는 선풍기가 있어요. 근데 일반 DC 모터 선풍기는 잘 안 보이고 브러시리스 DC 모터라는 모터를 탑재한 선풍기가 좀 많이 돌아다니거든요. 크게 AC 선풍기랑 BADC 모터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AC 모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옛날에 쓰던 옛날 선풍기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바람이 굉장히 세게 나오는 게 특징이고 잔고장이 잘 없어요. 그래서 뭐 아직도 뭐 금성 선풍기 아직도 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래서 내구성이 굉장히 좋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미풍, 약풍, 강풍, 보통 선풍기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밖에 좀 제어가 안 돼요. 최근에 나오는 이제 BADC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뭐 바람이 1단부터 12단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미세 조정이 되는데, 그리고 바람도 되게 스무스하게 바뀌는데 AC 모터는 그렇게 세밀한 조정이 좀 어렵다. 하지만 바람은 확실히 DC 모터보다 훨씬 더 세요. 굉장히 모터 힘이 강하기 때문에 강한 바람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옛날 선풍기 강풍 좋아하시고 센 바람 맞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DC 모터 선풍기 사지 마시고 무조건 AC 모터 선풍기 사셔야 돼요. 그리고 AC 모터 선풍기 같은 게 굉장히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어요. 근데 다만 무선 선풍기가 잘 없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산업용 제품 중에 이제 AC 모터로 된 무선 선풍기가 나오긴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쓰는 AC 선풍기는 무선이 잘 안 나온다,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C 모터 선풍기는 싸고 바람이 세고 내구성이 좋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BADC 선풍기 좀 소개를 해보면은, 특히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BADC 모터가 달린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DC 모터가 달린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이 선풍기 모터를 굉장히 좀 자유자재로 스무스하게 했다가 좀 세게 했다가 이런 걸 자유자재로 조절이 가능해요. 바람 단수도 훨씬 더 세세하게 나눠져 있고 바람도 훨씬 부드럽게 나오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런 BADC 모터를 가진 선풍기들의 최대 단점은 아무래도 이제 풍량이 약하다는 거. 최대 풍속으로 놔도 AC 모터 선풍기 한 약풍 정도의 그런 세기를 가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풍기를 사려고 했는데 집에 좀 서큘레이터 겸 선풍기를 사고 싶다 하면 BADC 모터가 달린 선풍기 사면은 바람이 굉장히 약해서 서큘레이션 효과는 별로 없어요. 서큘레이션처럼 쓰고 싶다 하면은 이제 AC 모터가 달린 선풍기를 구매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BADC 모터들 선풍기에 풍속이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선풍기들 이제 상품 페이지나 광고들을 보면은, 이제 옛날에는 뭐 강한 바람 이런 거 강조를 했다면 최근에는 굉장히 부드러운 바람, 은은한 바람, 자연스러운 바람 이런 거를 강조를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드러운 바람이 나오는 게 단순히 이제 모터가 천천히 부드럽게 돌아가서 그런 건 아니고, 선풍기 날개 개수에 따라서도 이 바람의 질이 좀 차이가 나요. 일반적으로 선풍기의 날개 개수가 늘어나면은 바람이 굉장히 부드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 같은 경우에 날개가 늘어나면은 풍절음 같은 게 좀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소음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AC 모터 선풍기의 경우에는 강한 모터 회전력이 장점이기 때문에 날개 개수가 좀 적어요.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보통이고요. 그리고 DC 모터가 달린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약한 대신 부드럽게 움직이니까 부드러운 바람을 내기 위해서 날개 개수가 많아요. 좀 적은 것들은 한 5개, 많은 것들은 7개에서 뭐 20 몇 개까지 뭐 이런 식으로 날개 개수가 나오거든요. 최대한 이제 날개를 많이 쪼개놓으면은 나오는 통로, 구멍이 많아지니까 바람이 다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큘레이터 겸용으로 쓰거나 약간 좀 센 바람을 원하시면 AC 모터의 날이 적은 선풍기를 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서큘레이터들의 날을 보면 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약간 선선한 바람을 쐬는 걸 좋아하면은 BADC 모터가 달린 날이 많은 제품을 사면은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자연풍의 느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편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높낮이 조절이나 좌우, 상하 회전, 그리고 이 회전하는 각도가 몇 도가 되는지 이런 거에 따른 여부예요. 작동 원리에 따른 이제 선풍기 구분 같은 경우에는 선풍기를 처음에 구매할 때 스펙상 비교할 때는 굉장히 많이 비교하는 부분인데요. 막상 이제 선풍기를 사서 쓰면은 내가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바로 이런 높낮이 부분이나 회전 각도 부분인데요. 특히 최근에 선풍기들이 굉장히 좀 디자인을 중시하면서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으로 많이 나오니까 이런 높낮이 조절하는 거나 아니면 이런 버튼 위치라든지 이런 게 사실 유저 친화적이 아닌 그냥 디자인 요소로서의 예쁨으로만 들어가서 편한 부분은 많이 줄었어요. 일반적으로 요새 나오는 선풍기들의 이제 그 높이가 딱 소파에서 바람을 쐬거나 의자에서 바람을 쐬거나 침대에 누워서 바람을 쐬기 딱 적당한 높이인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 두고도 그냥 바닥에 많이 앉고 바닥에 누워있는 좌식 생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좌식 생활을 할 때 이런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상하 각도가 많이 조절이 안 되는 제품들은 바람이 잘 오지 않아가고 불편한 경우가 좀 꽤나 있어요. 특히 최근에 나오는 디자인 선풍기들이 대부분이 높낮이 조절이 안 되고 그냥 통짜 봉인데 이 상하 각도까지 조절이 많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바닥에 누워서 선풍기 바람을 쐬려면은 선풍기를 저 뒤쪽으로 둬야지 각도가 약간 바람을 쐴 수 있는 각도로 나와가지고 그런 이제 선풍기 위치 선정하기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좌식 생활을 많이 한다 하시면은 높낮이 조절이 되고 상하로 가동 범위가 넓은 제품들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풍기가 기본적으로 좌우 회전은 기본 제공을 하고 있는데 상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선풍기가 있고 지원 안 하는 선풍기도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이 상하 회전 같은 경우에는 집안에서 이제 선풍기 서큘레이터 대용으로 해갖고 쓰지 않으면은 사실상 상하 움직이는 거는 크게 필요가 없는 것 같다. 보통 상하로 모터가 이렇게 움직여주지 않아도 손으로 움직이면 다 움직일 수 있게끔 대부분 선풍기가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쓸 때는 상하를 잘 조절을 안 하고 좌우만 움직이기 때문에 굳이 상하 조절되는 선풍기는 뭐 있으면 좋은 건데 굳이 없어도 상관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좌우 회전 같은 경우에 이제 옛날 선풍기들을 보면은 선풍기 뒤쪽에 튀어나온 게 있어갖고 그걸 뽕 누르면은 좌우 회전이 막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정한 각도로 맨날 이렇게 움직였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다 DC 모터를 사용을 하고 프로그래밍이 되기 때문에 이 회전하는 각도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풍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저가 선풍기를 사면은 단일 각도 한 150도 정도로만 이렇게 회전이 되는데 요새 나오는 괜찮은 선풍기를 사면은 이 좌우 조절 각도를 30도부터 한 150도까지 좀 자유롭게 조절할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이 의외로 쓸만한데요.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잘 때 이제 얼굴 쪽에 선풍기 바람이 오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선풍기를 한 45도 정도 틀어놓고 자요. 근데 45도 정도 틀어놓으면은 한 선풍기 회전 시간 한 절반은 저기 아무도 없는 쪽을 이렇게 바람을 보내고 나머지 절반만 이제 내 몸을 쏴준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선풍기 각도가 30도밖에 안 돌아가면은 그냥 대충 내 앞에 놓으면은 내 다리 쪽에서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소파나 이런 데 앉았을 때도 내 옆에 이제 다른 가족들이 앉았는데 다른 가족들은 추워서 선풍기 바람 쐬기 싫은데 강제로 이제 선풍기가 각도 회전이 너무 크게 되고 다 셀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각도 회전을 적절히 조절을 해서 좁게 하면은 나만 셀 수 있고 넓게 하면은 다양한 사람이 같이 셀 수 있게 그런 식으로 각도 조절되는 좌우 회전의 각도가 조절되는 제품들이 있어요. 구매하실 때 뭐 이게 꼭 필요한 기능 아니지만 있으면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고려를 해서 구매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세 번째 좀 고려해 볼 점은 유선 선풍기인지 무선 선풍기인지 요거에 대해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은 최근 트렌드 자체가 무선 선풍기고 대부분 무선 선풍기를 많이 사서 무선 선풍기가 무조건 짱이야 이런 이제 사람들의 인식이 있는데 사실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 일단 선풍기 가격대가 되게 높아요. 좀 괜찮은 건 다 10만원 이상이고 뭐 요새는 20만원 뭐 50만원짜리 선풍기도 있으니까 이 선풍기 가격도 진짜 인플레이션의 시대를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일단 무선 선풍기의 단점은 충전을 꼭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무선 선풍기의 배터리 용량이 2000mAh에서 10000mAh 그 사이를 왔다 갔다 많이 하는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세게 하면은 반나절 좀 약하게 하면 한나절 하루 종일 정도 사용을 하는데 어쨌든 하루 사용하고 반드시 저녁에 잘 때나 이런 데는 충전을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도 하루 종일 쓰고 저녁에 충전을 해 놓으니까 이게 별로 안 귀찮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컴팩트하고 작고 이제 들고 다니기 편하니까 충전하기도 편한데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부피가 크잖아요.
들고 가갖고 선을 이렇게 꽂아야 되는데 의외로 그 작업이 되게 귀찮고 번거로워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무선 선풍기들을 보면은 충전 단자가 뭐 규격 단자가 아니에요. 뭐 USB 단자라든지 아니면 특별한 규격으로 된 단자를 쓰는 게 아니고 자기 이제 회사에 그냥 어댑터 단자를 멋대로 쓰기 때문에 이 충전기를 여러 개 구비하고 여기저기서 충전하는 것도 그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그런 단점들 때문에 충전 단자를 조금 이제 꼽기 편하게 돼갖고 그냥 선풍기를 갖다가 올려놓으면은 충전이 되게끔 그런 식으로 충전 단자도 설계해서 만드는데요. 무선 선풍기를 사실 거면은 그렇게 충전하기 편한 제품을 사시는 게 확실히 충전 부담에서 좀 벗어나는 방법이다.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선풍기라는 가전 특성상 쐬는 곳에서 쐬거든요. 이렇게 이제 뭐 의자나 식탁에 앉아가지고 선풍기를 쐬거나 아니면 소파에 앉아서 선풍기를 쐬거나 아니면 뭐 컴퓨터 앞에 앉아서 선풍기를 쐬거나 뭐 침대에서 선풍기를 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주로 집에 있는 곳에만 주로 있으면서 거기서 선풍기를 쐬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우리가 뭐 똥 누러 갈 때 사실 무선 선풍기 들고 가고 이러진 잘 않잖아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무선 선풍기를 산다 그래도 사실 맨날 갖다 놓는 곳에 갖다 놓고 쓰지 결국에는 막 이거를 진짜 막 생뚱맞은 곳에 들고 가고 쓰고 이러진 잘 않는단 말이에요. 내가 뭐 진짜 캠핑을 나가거나 이러지 않으면은 집안 내에서는 항상 사용하는 위치가 보통 정해져 있기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한 20만원짜리 무선 선풍기를 사느니 그냥 한 3만원짜리 유선 선풍기를 한 서너 대 내가 잘 쓰는데 갖다 놓는 게 오히려 훨씬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무선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무선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배터리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런 배터리가 들어간 소형 가전의 경우에는 뭐 로봇 청소기라든지 무선 청소기 그리고 이제 무선 선풍기 이런 제품들의 사실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보통 한 5년 정도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배터리라는 게 사실 쓰면 쓸수록 용량이 줄어들기 마련이고, 우리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한 2, 3년만 쓰면은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풍기나 다른 이제 무선 제품들도 다 통용이 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간이 꽤 지나면은 이 무선 선풍기들의 배터리 용량 때문에 강제로 이제 유선 선풍기로 전환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전 하나 사서 오래 쓰신다 하시면은 무선 제품보다는 좀 유선 제품 중에 괜찮은 제품을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리모컨과 이제 스마트 기능, 뭐 IoT 기능의 유무를 좀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리모컨은 무조건 있으면 좋아요. 옛날에는 사실 이제 기계 버튼이 있어갖고 타이머도 발가락으로 이렇게 돌리고 약풍, 이풍, 강풍도 막 발가락으로 누르고 발컨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선풍기 같은 경우에 디자인 선풍기들이 많아지면서 선풍기들 버튼이 그 모터 뒤쪽으로 간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풍기를 물리적으로 조작하려면 일어나서 조작해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버튼이 위치하는 경우에도 대부분 물리적 버튼이 아니라 정전시 터치 버튼이나 감압시 터치 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컨이나 이런 게 굉장히 옛날처럼 쉽지 않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선풍기를 가동하는 방식이 에어컨을 가동하는 것처럼 리모컨으로 가동하는 게 굉장히 편해진 시대가 왔어요. 리모컨은 있으면 무조건 편한데요. 리모컨을 쓸 때 단점은 선풍기 리모컨 같은 경우 굉장히 얇고 가벼운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름이 끝나고 창고에 들어갔다 나오면 리모컨이 없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나마 이제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리모컨이 굉장히 두껍고 존재감이 있는데, 선풍기의 리모컨 같은 경우에 대부분 이제 존재감 없이 생겨가지고 잃어버리기가 무척 쉽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어플 연결이나 IoT가 필요한 건데, 리모컨을 잊어버리면은 이제 어플이나 IoT 앱들을 통해 가지고 선풍기를 제어할 수 있다는 좀 장점이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어플 연동이나 이런 거는 쓸데없다고 봐요. 왜냐면 리모컨이 있으면 리모컨 선에서 다 커트돼서 굳이 선풍기 앱을 쓸 필요가 없다. 뭐 자질구레한 정보들이 나오는데 사실 그것도 크게 필요 없고, 선풍기를 뭐 매일 시간 맞춰 갖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가동하고 이런 루틴을 짜는 일도 잘 없기 때문에 선풍기는 굳이 IoT 기능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좋은데 굳이 뭐 비싼 돈을 더 주고 IoT 기능이 달린 선풍기를 살 필요가 없는 것 같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좀 생각해 볼 점이 청소의 용이성인데요.
최근에 나온 선풍기들은 대부분 이제 뭐 도구 없이도 쉽게 풀러가지고 선풍기 날들이나 이런 거 청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되게 간편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하게 생긴 모양의 선풍기들을 살 때는 꼭 이 청소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뭐 타워형 선풍기라든지 다이슨의 그 날 없는 선풍기, 이런 것들을 살 때는 정말 청소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봐야 돼요. 이런 게 좀 디자인해보고 이런 제품들을 많이 사시는데 디자인만 보고 샀다가 먼지 바람을 맞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다이슨 선풍기 같은 경우에 구조가 아래쪽에 팬이 달려갖고 이 팬이 돌아가지고 아래쪽에서 바람을 쫙 끌어와가지고 위쪽에 이제 날 없는 부분에서 바람을 내보내는 그런 구조인데, 아래쪽에서 바람을 쫙 끌어올 때 먼지도 같이 쫙 끌어오겠죠. 그래서 오래된 다이슨 선풍기도 안쪽을 열어보면은 진짜 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 하단 흙기부랑 내부에 그 팬 쪽에 먼지가 엄청 쌓였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분해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 청소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냥 일반 선풍기 같은 경우 그냥 날 빼가지고 그냥 팍팍팍 막 수세미로 닦아갖고 다시 넣으면 되는데, 사실 그렇게 구조가 좀 특이하고 복잡한 선풍기들은 청소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을 겪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시기 전에 꼭 청소 여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다이슨 선풍기 같은 거 구매를 하실 거면은 꼭 이제 공기청정 기능이 같이 있는 제품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차라리 헤파 필터에서 한번 먼지를 걸른 다음에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필터만 나중에 교체해주면 그래도 그 안쪽은 꽤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풍기 좀 구매할 때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이게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좀 보니까 선풍기 구매할 때 이제 선풍기 구조에 대한 이야기만 이제 그 뭐 AC 모터, DC 모터 이런 이야기만 계속 하고 다른 이야기에 대해서 좀 안 해봐가고 그동안 제가 좀 생각한 점들을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은 요새 나오는 선풍기의 그 상태들이 사실 예전에 막 90년도, 2000년대 초반에 나온 선풍기들에 비해서 사실 그렇게 좋다라는 걸 잘 못 느끼겠어요. 물론 디자인이 좀 더 예뻐지고 미려진 부분도 있지만 사실 레트로 선풍기를 구해서 쓸 수 있으면은 그런 레트로 선풍기를 구해서 쓰는 게 사실 디자인적으로 훨씬 더 이쁠 것 같거든요. 디자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진화를 했지만 사실 인간 친화적인 면에서 막 그렇게 진화를 했나라고 보면은 사실 바람 세기 조절하고 뭐 자연스럽게 바람이 나오는 프로그램 이런 게 좀 바뀐 거 빼고는 실제로 사용하기에는 조금 더 불편해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어쨌든 이렇게 선풍기 오늘 정리를 해봤고요. 여러분들 선풍기 구입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 바람에서 안녕.